1400년 전 백제 장인의 손길이 부활했다. 1993년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되자 대향로에 완전히 매료됐던 또 내가 백제 땅에 살고 있으니까 백제 후예로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려했던 백제인의 예술혼을 되살린 오문계. 그는 잠자던 백제를 복원한 연금술사다. 인물만 딱 필요한데 필요한 거 있으면 조명 하나 틀어가지고 떼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맞아. 아까 백제 금동 대향로 관련 다큐멘터리가 한창 제작 중이다. 형태가 복잡한 대향로 복원 과정은 의뢰 오문계 선생 몫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교함 그 자체인 백제 금동 대향로. 1400년 전 백제 장인에 의해 빚어졌을 향로가 긴 세월 뛰어넘어 그에 의해 복원됐다. 그 자체만으로도 선생의 탁월한 솜씨가 증명된 셈인데 출토된 향로하고 뭐 거의 같다고 보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뭐 똑같다고는 못 보겠지만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했다고 지금 후형을 받고 있고 알아주고 있습니다. 부여의 옛 절터 능산이 진흙구덩이에 200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백제 금동 대향로. 1993년 대향로가 출토됐을 때 세상은 흥분했다. 뛰어난 조형성과 상징 체계에 반한 사람들은 백제 문화 최고의 보물 동아시아 향로 중 걸작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백제 금동 대향로의 등장, 오문계 선생에겐 더 특별한 인연이었다. 신비할 정도야. 어떻게 저거를 지금 사람도 이거를 다루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 뭐 1400~500년 전에 어떻게 이것을 더군다나 청동을 이렇게 다룰 수 있나. 그러면 이게 조각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합금술이 개발돼 가지고 그런 기법을 응용해서 이런 걸 탄생해. 이거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참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선생은 신문에 난 대향로 사진 한 장에 가슴이 뛰었다.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복원하는 작업은 기적과도 같은 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여박물관 등 대향로가 이동할 때마다 선생도 함께 따라다녔다. 향로에 눈을 맞춘 것도 수십 번. 국보급 문화재를 손에 넣고 관찰할 수 없어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 다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헛고생하지 마라. 그게 이렇게 되는 거니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옥이라고 하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해내고 말겠다 이제 이런 거. 몇 번째 해갖고 가니까 그 관장이 그때 비로소 관장실 부르더니 차 대접하면서 당신은 해낼 걸로 믿는다. 복원에 매달린 시간이 꼬박 8개월. 깨버린 밀랍과 형틀이 수십 개였다. 문양만 280여 개. 살아있는 것 같은 용과 봉황을 갖춘 백제 금동 대향로 복원은 진정한 장인에게만 허락됐다. 어디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백제 금동 대향로는 누구를 위해서 발견된 거다, 출토된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저는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좀 많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돼서 기분은 좋아요. 보람도 느꼈고.
선생이 복원한 대향로는 능선리 유적 모형 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백제 금동 대향로가 세상에 한껏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오문계 선생도 대향로를 복원하면서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렸다. 선생은 이미 전국 관광 민예품 경진대회 특선 등 많은 대회에서 수상한 전통 공예가였다. 1995년 복각향로로 제1회 한국공예 세계화를 위한 특별전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비로소 장인의 반열에 올랐다. 왜 이걸 굳이 고집하고 그 사람들 볼 적엔 답답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거지. 근데 나는 전혀 아니야. 외로운 길이나 답답한 길이 아니고 참 좋은 길이야. 상당히 행복해. 나 혼자 이러고 앉아서 내가 구상한 거 작품으로 옮겨보고 그것이 작품으로 탄생됐을 땐 그거 다른 사람 모르지. 그 기분. 젊고 꿈 많은 시절에 해병대를 제대하고 방황의 나날을 보냈다. 젊은 혈기에 권투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들어선 것이 공예가의 길. 먼저 공예를 하던 형님이 선생의 길잡이가 돼주었다. 23세 나이에 시작한 공예 기술은 대부분 독학으로 터득했다. 난 배우는 걸 잘 싫어해. 남의 밑에 가서. 난 그건 참 별로 안 좋아해.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좀 성취감이 있지. 어디가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려고 그럴 내가 솔직히 안 해. 내가 연구해서 내가 만든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 그건 틀림이 없거든. 응? 근데 남이 개발해 놓은 거 그거 기법대로 하면은 어딘가 나한테는 안 맞아. 선생의 고집스러운 집념은 공예품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 민속 씨름 대회 황소 트로피도 선생의 작품인데 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다. 그런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배고픈 예술가였다.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머리가 참 나보고 비상하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돈 안 되는 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냐. 돈 될 것을 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보람을 느끼고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난 진짜 한번 이거에 작업에 손대면은 몇 날 며칠 뭐 지루한 것도 모르고 밖에 나간 일도 없고. 경제적인 부와 명성보다도 선생이 좋아서 선택한 외길이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선생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쉬움도 있는데 문화재는 일단 복원이 되면 복제는 식은 죽 먹듯 쉬운 일이다. 대향로가 손쉽게 복제되면서 불량품이 시중에 대량 팔렸던 모양이다. 대향로 최초 복원자로 알려진 선생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사건이었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한 3, 4년 전에 추석인데 전화로 받자마자 욕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그따로 인생 살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절하고 있는데 향로가 녹아서 밑으로 이렇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떨결에 그걸 잡았는데 손을 댔다. 나도 이해가 안 갔다고. 경외심을 갖고 복원에 매달렸던 선생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소리가 나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의 국민이면은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지. 이건 민족성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이 과연 이걸 대한민국 국보라고 사갖고 가서 소중히 다루다 어느 한 실수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보다 큰 실망이 어디 있겠냐고. 한국 전통 미술인 회원들이 오랜만에 선생 집을 찾았다.
내로라는 전통 예술가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는데 가을에 매화가 피었다. 난 저거 매화 그냥 그대로 온 나 밀랍이라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꽃이라면 금방 시들을 텐데 생화는 똑같은데 그게 오래 갔잖아 이게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가을에 매화를 피워낸 것 역시 오문계 선생. 조선 정조 시절 규장가 각자 이덕무가 초봄에 짧게 피었다가 지는 매화가 아쉬워 벌집을 녹여 인조매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윤회매다. 버클리 대학에서 그걸 찾아왔더라고. 이 고증을. 그걸 내보이면서 이걸 가지고 서울 시내 2달을 헤맸대요. 각 대학을 가서 다 내보이고 복원할 수 있느냐니까 이해조차 못하더라는 게 교수들이. 그 참 실망을 했다는 거지. 이제 나도 이제 의아스러운 거예요. 진짜 꽃잎이 이렇게 동동 뜰까. 그 책자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딱 떨어지는 거. 나도 신기해가지고 된다. 2005년 KBS 다큐멘터리 제작 당시 연출자는 윤회매를 복원해줄 예술가가 필요했지만 만나지 못해 발만 구르는 상황이었다. 그 꽃잎이 그냥 순간 딱 떨어지는 그 느낌. 그 떨어지면서 또 저거가 날려서 떨어지는 느낌. 그러는데다 저걸로 흔들으니까 그 물결까지 나오니까 저거 보는 것도 또 재밌네. 200년간 잊혀졌던 윤회매가 선생의 손에서 다시 부활했다. 잡힐 것 같지 않은 역사를 되살리는 일.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선생의 철학이다. 어느 한 개의 그거를 이루는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를 만들려면 그만한 자기의 온 힘이 진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 그거가 가지 않으면 저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걸 더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초 복원이라는 호기심에 쉽게 왔다 쉽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집스런 외길을 걷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후계자에 관한 문제는 요즘 선생의 최대 고민이다. 자, 이제 우리 세대 지나고 이제 우리 2세들 참 자꾸 그런 관념이 적어지니까 앞으로 이제 한 2, 3대 내려가면은 이게 진짜 전무할 거 아니냐. 응? 이런 게 좀 걱정스럽고, 근데 나 혼자 목소리가 높아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할 때가 많다고. 근데 그때 꽃받침 티로 찍어낸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잘 붙는 것 같아요. 잘 붙고 편안함이 생기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는 제자가 이쁘고 고맙다. 그걸 믿고 저게 진짠가 보라고 그냥 따라.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것이 선생의 진심이다. 처음에 직장생활 할 때는요 그냥 월급 받으려고 다녔어요. 근데 이 일 딱 하고 나서 이게 내 일이구나 하고 그때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우니까 이제 뭐 수입이 없더라도 계속 하게 되고 앞으로 평생의 동방자가 될 것 같아요. 백제의 정신은 그렇게 면면이 이어져 갈 것이다.
제자도 떠난 저녁 무렵 선생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진다.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지며 울며 떠난 사람아. 노래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쓸쓸한 나이에 외로움을 달래는 놀이이자 새로운 도전이다. 개운하다고. 노래는 진짜 못하는데 그거 좀 잘 부를 수 있을까 하고 좀 공부 좀 해보는데 될 것 같아. 아, 이대로 하니까 숨도 안 차고 되는구나. 그래서 좀 가끔 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해본다고. 생각과 마음은 전통 문화에 쏠려 있지만 무엇이든 도전하고 싶은 열정은 젊은이 못지 않다. 요즘은 새로운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넷, 왼날에 오른날에 걸으면서 모으고 다섯. 집념을 가지고 내가 왜 못해? 다 하는데 왜 못해? 하면 되는 거지. 포기하면 뭐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잘 이해를 하면서 보면은 뭐 어려울 것도 없어. 뭐 이것도 못하고 응? 이런 거 이걸 왜 못하냐고요. 요즘 선생은 새로운 공예품에 도전 중이다. 12가지 띠동물의 특징이 담긴 탈을 구상하고 있다. 온고이지신, 옛것에 새로움을 더해 과거와 현재가 서로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생의 사명이라 믿는다. 우선 12가지 동물의 그 상을 쓰고 연극도 하고 뭐 그런 해양놀이도 하면은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12가지 띠동물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서 그런 풍자놀이를 하면은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 탈에 대한 완성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각색각본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백제 장인이 빚어낸 탁월한 솜씨의 결정체 백제 금동대향로. 14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문계 선생의 손에서 다시 부활했다. 시공을 초월해 백제 예술원을 오늘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선생의 집념과 열정 때문이다. 그가 고행자처럼 고집스럽게 걸어온 길. 그래서 아름다운 위길이 아닐까. 충남 공주시 계룡산 자락. 지난 2년 동안 조용히 비밀의 정원이 만들어졌다. 15만 평의 커다란 정원. 몸단장 마무리 짓고 세상 향해 문을 열 채비가 한창인데 갖가지 주제가 있는 전시관도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쉼터로 꾸며지고 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사계절 행복한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이 사람. 죽어야 이제 일을 놓치고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잡초나 뭐든 게 나는 걸 보고 그냥 묵과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갑사가는 길목에 자리한 이안 숲속은 공주에선 처음으로 조성되는 식물원. 좁은 길 따라가 보면 생각보다 넓은 식물원이 한눈에 펼쳐진다. 지금 외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식물원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내려앉았다. 한철만 아름다운 식물원이 아닌 사계절 찾아와도 볼거리가 있는 쉼터로 거듭나기 위해 이안 숲속은 준비를 단단히 했다. 지금은 호기심에 이끌린 사람들을 위해 임시 개장을 해 관람객의 출입이 자유롭다. 예, 우리가 보지 못하던 많은 식물들이 있어가지고 잘 봤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학교 애들이라든가 어린이들 그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안 숲속에 가면 잘 꾸며진 정원에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다양한 전시물에 눈도 덩달아 바빠진다. 세계 야생화 전시관에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때 인기를 모은 다양한 야생화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천지관은 백두산 천지와 한국의 전통 농촌 마을을 축소시켜 연출한 실내 조경관이다. 희귀 화석과 괴목이 전시된 괴목 화석 전시관. 이곳은 1500년 묵은 철쭉나무 뿌리로 만든 공작새가 볼거리다.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을 세워 만든 인공 동굴관은 국내 최초를 자랑한다. 열대식물관에는 한겨울에도 희귀 열대식물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관람객에게 친절한 쉼터를 꿈꾸는 이안 숲속. 임시 개장을 했지만 공사는 계속된다. 조류 전시장과 체험 농장, 또 자연 학습 체험장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누구나 오고 싶은 공간으로 계속 변화 중이다. 계룡산 한 자락을 정성에 정성을 들여 이안 숲속으로 탈바꿈시킨 의지의 주인공은 바로 안승찬 회장. 이안 숲속에 들어서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흰머리의 그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자랄 때 밭을 많이 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낫죠. 안 해본 사람보다는. 그에겐 나이가 무색하다. 비교적 가파른 곳에 있는 식물원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오르내린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껌껌한 밤 어두울 때까지 뽑은 거예요. 이게. 풀과 전쟁을 해서. 이안 숲속에서 자라는 잡초의 경계 대상은 다름 아닌 안 회장이다. 돌아서면 나는 것이 풀이라지만 이곳에선 얼굴을 내밀자마자 그에게 뽑히고 만다.
허리 한 번 펼 사이 없이 뽑고 또 뽑고 그래도 그에게 있어 노동은 즐거운 활력이다. 죽어야 이제 일을 놓치고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잡초나 뭐든 게 나는 걸 보고 그냥 묵과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뽑아도 이렇게 잡초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안 뽑으려면 이제 생명을 죽으면 이제 못하지요. 살아있는 동안 가량은 계속 열심히 매고 가꾸고 기르고 전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가 직원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니 품팔러 온 노인으로 오해받은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였다. 붉은 땀방울의 가치를 아는 그의 손에서 이안 숲속은 점점 편안한 곳으로 가꿔진다. 기왕에 벌려놓은 일, 어느 식물원보다 탐스런 꽃을 피워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이안 숲속만큼은 욕심을 부리는 그러다 보니 늘 맨손이다. 식물원을 꾸미는 동안 독사에 물린 것만 2차례. 따끔하고 벌 쓴 것 같기도 하고 좀 아팠지요. 근데 이제 첫 번 배 물린 줄 모르고 뭐 따끔해서 밑을 보니까 밑에 보니까 독사한테 물린 벌한테 센 게 아니고 일하다 보면 또 뱀도 물리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말이 15만 평이지 사실 그의 노력과 집념이 없었다면 식물원을 꾸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되기도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비용도 끝없이 들어갔다. 100억을 넘어 200억도 부족할 수 있는 이 일을 그는 왜 시작한 걸까? 8년 전 공주가 고향인 그는 이곳에 자신을 위한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주의 볼거리가 없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계획을 수정했다. 내가 태어난 이 고향에 멀리 가지 않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있는 고향 분들이 그 관광도 하고 휴식 공간도 가지고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서 지역도 고향에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그 보람을 좀 갖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주 이인면에서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안승찬 회장. 농사짓고 시장에서 노점상하며 열심히 사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다. 지금의 생활력은 그때 자연스럽게 길러졌다. 경희대 법과를 졸업했지만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사업을 했다. 그의 주 사업은 공원묘지 사업. 40년 세월을 서울, 대구, 진주, 부산 등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일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제법 돈이 벌리는 사업이었다. 덕분에 나름대로 알아주는 재산가가 되었다. 편안한 여생이 보장되었을 때 돌연 이안 숲속을 만들겠다니 가족의 반대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특히 아내와 갈등이 심했다. 편하게 여태 40년 동안 사업하고 그냥 팔도 다녔는데 좀 편안히 이제 여행 좀 다니고 그랬으면 싶었는데 일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이니 뭐 누가 말려 안시 고집인데. 가족 모두 한평생 고생했으니 남은 생이라도 편히 사시라고 말렸지만 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골프를 치고 관광을 하고 편하게 살고 이러는 것은 싫고
오늘 살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꽃 한 포기 심고 나무 한 포기 더 심어서 그 가꾸는 그 보람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치, 내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농장을 하게 됐죠. 누구도 못 말리는 강한 집념의 그이지만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이다. 제가 지금 한 40여 년 같이 사귀어보는데 제가 본 우리 안 회장은 아마 평생 일하면서 이 세상을 마칠 것 같아요. 네. 하루도 이게 쉬고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네.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 모든 친구들한테 항상 베풀고 크리스터 실러까지 위에 상도까지 치면 해배단가가 한 너무 비싸잖아요.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일하고 속 깊게 배려하는 안 회장.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고 따른다. 항상 인자하시고요. 지금 밤 농사가 많이 져 있는데 항상 저희 직원한테 많이 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직원보다 항상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 주무시는. 항상 저희들한테 퍼주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안 숲속의 회장이라고 명령할 것도 권위를 세울 것도 없다. 그저 직원들과 묻혀서 일하고 먹는 것이 그의 인간됨이다. 정식 개관은 내년 4월이지만 오며 가며 들리는 방문객도 있다. 좀 듣고 여기 와서 어디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차 한잔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금방 어떻게 사는 일도 있어요? 네? 와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 저기서 그거 아니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가 쏟은 열정만큼 이안 숲속을 보다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크다. 그래서 슬쩍 들린 방문객도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다. 구절초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작년부터 올라오라 말았거든요. 그래 이 근방에 있는 영평사 또 축제 같은 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지금 현재 피는 구절초가 다 진 연후에 한 보름 뒤에 펴요. 이름난 국립공원에도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늘 아쉬웠던 이안 숲속만큼은 자연 속에서 위안도 얻고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었다. 식물원은 기본으로 다양한 전시관과 편의시설에 정성을 들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언제 찾아도 늘 반겨주는 공간. 바로 이안 숲속의 컨셉이다. 준비는 정성껏 하면은 그 식물과 더불어서 그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관객이 오고 안 오는 거는 잘 되면 오는 거니까 오는 거는 걱정 안 하고 온 직원들이 하여간 나무 하나도 내 식구처럼 정성 들여서 하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그 생각을 해줍니다. 당신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냥 이안 숲속 늘 자신의 고집대로 끌고 왔지만 식물원 이름에는 아내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여기 태어난 이제 공주 이인에서 본인이 태어났고 내 성이 안 가고 또 우리 집사람이 성이 이 가고 그래서 집사람 성과 내 성을 따고 태어난 고향 지명도 넣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안 숲속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안 숲속이 이름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안의 숲속이 있다는 뜻도 되고. 슬하에 일란 3녀를 둔 안승찬 회장. 그중 첫째, 셋째 딸은 출가시키고 막내인 아들은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다. 올 때마다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장이.
한 년만 지나면 딱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가 이루는 후광에 기대고 싶을 법도 한데 아들은 오히려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 모든 것이 이 아버지가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든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가업을 이어받고 그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저만의 삶이 있는 거고 아버지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절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시켜 주시고 저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부모님 덕을 다 받아 생각하고요. 이 수목원 농장이 어디 뭐 추후에 아버지 뜻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시의 기부진 사회 헌원이든 어떤 방식인지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그들 아버지 뜻을 존중할 것입니다. 반듯하게 자란 아들, 아버지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앞뒤 앞에 그 꽃나무 외에는 본인도 사회인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남의 도움을 받는 건 스스로 개척을 해서 혼자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 그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만의 비밀스런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넉넉한 계룡산 자락에 안겨 있으니 그의 마음까지 넉넉해져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이한 숲속을 꾸몄다. 남은 인생 건강을 유지해서 남한테 뭐 중풍이 든다든지 이런 긴 병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력 하나마 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남을 위해서 좀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사회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남은 인생 이제 보내면 여생을 마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누구든 이한 숲속 안에서 사시사철 행복하기를. 그것이 그가 이 안에 나무를 심은 속 깊은 뜻이다. 엄마와 함께 약수터 오르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상 중 하나다. 내 나이 41. 엄마와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건 평범한 내 또래 여자들과 분명 다를 것이다. 잘 먹을게요. 약수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술 한잔 기울일 정도로 어렵지 않게 친해지는 나. 하지만 말보단 몸짓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는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여자다. 내 직업은 현대마이미스트. 이응노미술관 행사 오프닝 공연을 요청받아 단원들과 연습하느라 부쩍 바쁘다. 3년 전 내가 주축이 되어 문을 연 현대마임 연구소 제스투이스. 무용가, 연극배우 등 예술인들과 함께 마임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특히 현대마임 같은 경우는 동시대적인 성향을 많이 띄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을 훨씬 더 표출하면서 훨씬 많은 그런 표현의 부분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현대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사실 대전을 중심으로 마임을 알리고 싶은 큰 꿈을 갖고 있다. 말 이전에는
움직임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마임은 어려운 예술이 아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몸짓으로 전할 뿐이다. 자유와 기쁨의 그 표현을 그 움직임과 함께 의상도 같이 표현하고자 해서 확지적으로 자그마한 몸 동작 하나하나에 그 동기를 부여시켜주는 그런 거에서 섬세한 캐치를 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헤매기도 하는데 선생님께서 자꾸 이렇게 동기를 부여시켜주면서 자꾸 끄집어내 주시니까 했어요. 그거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따라가. 팔로우미 널 보고 됐거든? 이러면 안 돼. 7년 동안 프랑스에서 마임을 배운 내가 대전을 주 활동 무대로 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 이곳이고 무엇보다 대전의 느림이 좋다. 대전에서 마임을 활성화시키는 건 나의 새로운 도전이다. 고여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 나. 신선한 바람이 쐬고 싶으면 훌쩍 기차에 오른다. 서울 대학로도 좋고 나에게 활력을 주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무대 밖에서 관객으로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사랑한다. 내 기억 속에 난 늘 공연 구경하고 여행하고 걸어 다녔다. 부록을 넘어선 나이. 나는 여전히 방랑자다. 나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 오늘 서울로의 외출은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였다.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시집을 낸다. 나는 세상을 떠도는지 왜 출판 기념 행사에 시 낭송을 하기로 한 것이다. 밤에야 마음 놓고 빨래를 할 수 있었다. 식구들을 모두 재우고 빨래처럼 얼어버린 누이들도 친구들의 신발에도 어머니 집 나서시기 전 친구들 신발 물가에 올리는 마이미스트라면 몸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내야 하고 그러려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나의 예술의 밑거름이 될 줄이라 믿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 직업은 연극 배우였다.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말보다는 몸짓이 더 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프랑스 파리로 날아갔다. 31살 적지 않은 나이, 가난한 학생에게 유학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보따리 싸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7년 세월을 견뎌 신체 연극과 현대 마임을 공부했고 세상을 빨리 보는 눈도 얻었다. 파리에서 배워온 여러 보따리를 풀어놓기 위해 만든 것이 현대 마임 연구소 제스티스다. 연극이나 영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현대 마임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숙제다. 엄만 딸이 가는 길을 조용히 지켜봐 주셨다. 하지만 결혼도 안 하고 아티스트의 길을 가는 딸이 늘 곱게 보일 리 없다는 건 나도 잘 안다. 돈이나 벌어야지 뭐 안 그래요? 돈을 못 벌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돈을 벌어. 돈 밝히면 절대 안 돼요. 시집도 안 가고 돈이라도 벌이놔야지 어떡해. 이응노 미술관. 첫 기획 전에 오픈 공연을 맡은 나는
선생의 예술 세계를 마임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갔다. 그분의 예술을 마임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찾아간 것만 수십 차례. 선생의 문자 추상화는 사람의 움직임,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 공연을 구상하는 데 힌트를 많이 얻었다. 추상 시리즈 같은 거는 이렇게 세 명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문자로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세 명이 이루어진다든가 어떤 다 사람의 어떤 모습인데 갈망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기쁨의 참 모습이라든가 서로 고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문자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제 그림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번 움직임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었어요. 공연 당일. 공연하자. 네. 아자. 늘 그렇지만 살짝 떨리고 흥분된다. 그 음악 체크 빨리 해야 돼. 네. 안 해야 지금 안 했고 먼저 알려주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체크하는 건 못 말리는 내 직업병이다. 관객들과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작은 실수로 망칠 수는 없다. 예산에서 멀리 오셨는데요. 예산 청와제 해민스님께서.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용노 선생을 알고 이해하게 된 것처럼 관객들이 내 공연을 보고 마임을 이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 이용노 선생은 서예적 추상이라는 독자적 세계를 창조했던 화가다. 언뜻 보면 서양 화풍 같지만 그의 작품엔 동양의 정서가 흐른다. 나도 현대 마임을 프랑스에서 배웠다. 그러나 내 몸짓의 근원은 언제나 한국이다. 그래서 이용노 선생의 예술혼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연극도 춤도 아닌 마임. 즉흥적인 예술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고도로 계산된 순화된 언어다. 추상적이지만 색다르다, 신선하다. 내 마임 공연을 처음 접한 관객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다. 나는 나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전시관 안에서 공연은 고 이용노 선생의 예술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선생의 깊고 깊은 예술혼이 나의 움직임과 만난다는 건 짜릿한 경험이다. 관객의 따뜻한 시선과 박수. 이 작품과 함께 어울려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일단은 너무 본 사람의 입장으로 행복합니다. 그의 이제 정신적인
사회의 생각이 무용하는 표현하는 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은. 감사합니다. 한번 계셔봐. 선생의 부인인 박인경 여사의 흡족한 얼굴을 보니 나도 기쁘다. 저기 남자분,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머리 길었던 분, 그다음에 이쪽은 제가 쓴 거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불모지니까 훨씬 더 땅을 많이 일궈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너무 잘 일구어진 땅을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내가 해야 될까? 근데 약간 뭐 땅이 굳었다고 하면 좀 나서서 먼저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봉사일 수도 있지만 저 자신도 그거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하고 찾아간다는 느낌이 저는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지만 매력적이죠. 노력한 만큼 오늘 공연이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나 보다. 전에 시립미술관에 했던 거 한 10배는 좋은 것 같아요. 10배? 내가 또 신경 많이 썼어. 그러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쓴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용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무 열심히.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매달려 있었다. 새벽 한 3시까지. 달 동안 막 이렇게 한바탕. 즐거운 마음으로 무대를 떠날 수 있다는 건 마이미스트에겐 분명 행복이다. 말은 이렇게 해도 술은 그동안 고생한 우리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준다. 지금의 이런 열정과 사랑이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은 내 욕심일까? 요즘은 엄마의 사진을 찍는데 재미가 붙었다. 몇 년 전 많이 아프셨는데 이런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갈수록 깨닫는다.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나중에 좀 한 10년 뒤쯤 혹시 사진전을 하게 되면 어머니 사진전을 하고 싶어서요. 수없이 대나가나 아무거나 막 찍고 있어요. 젊은 시절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매주 목요일엔 대학에서 연극과 마임 강의를 한다. 학생들까지도 마임하면 판토마임만 떠올렸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마임의 세계는 넓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졌으니까. 내 강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우선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껏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편이다. 이 교수님 수업을 처음 들어보는 건데 되게 편하고 재밌게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요. 되게 교수님이시지만 좀 언니 같은 느낌. 많은 걸 나누고 싶은 거죠. 네.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농사하는 느낌이죠. 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주고 그리고 서로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들 안에 숨은 재능을 함께 찾는 선생이 되고 싶다. 돈 없는 예술가야 나 진짜. 저희 돈 없는 학생이에요. 니네들이 몰라. 돈 없는 학생이에요. 폼내고 힘주고 사는 인생, 그건 내 것이 아니다.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것도 그런 나의 철학 때문이다. 느리게 가는 대전이 좋다. 나의 예술도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갈 것이다.
작업하는 거를 뭐 창작 작업을 계속하는 것과 또 하나는 마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임 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에 동심원이 퍼지듯 나의 움직임은 사람들 마음으로 조용히 번지길 바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몸짓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She sings songs for the lost.